교실에서 가르치던 것부터 교정에서 테이블을 뒤엎는 것까지. 그래. 고마워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 한 대학원 강사가 캠퍼스에서 논란에 휩싸였고 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시물이 FBI에 주목받아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살해 협박한 조교, 경찰 조사, 로우 앤 크라임 제공,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참고로 로우 앤 크라임이 대표적 범죄 콘텐츠 채널인데도 모건 앤 모건이 미국 최대 개인 상해 로펌인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모건 앤 모건은 천여 명의 변호사가 최근 몇 달간 50만 명 이상의 의뢰인을 위해 250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 35만 달러 대신 1200만 달러를, 펜실베이니아의 다른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의 40배인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모건 앤 모건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위해 싸우는 일을 아주 쉽게 만들어줍니다. 휴대폰으로도 청구를 시작할 수 있어서 만약 다치셨다면 forthepeople.com에서 청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inside the crime.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주의하라는 오래된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 전직 대학원 강사는 앞으로 수년간 그 영향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방교도소에서 수년을 보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일리노이 주립대 캠퍼스에서 오후 1시쯤 학교 단체가 쿼드에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긴 머리에 흰 셔츠와 빨간 바지를 입은 남성이 테이블로 다가와 대화를 시작했고 곧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나도 제대로 해야죠. 예수님도 하셨죠.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경찰은 목격자가 남성을 27세 데릭 로페즈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치적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찰리 커크 살해 한 달 후였고 데릭이 뒤집은 테이블은 학교 터닝포인트 미국 지부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데릭을 찾는 건 쉽었어요. 그는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에겐 묵비권과 변호사 상담, 동석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언코르바 법에 따라 MLB가 적용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면 국선 변호사가 지정됩니다. 원할 때 이 권리를 행사해 질문에 답하거나 진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라고 꼭 대답해야 하나요? 권리를 이해하셨습니까? 네, 아니오로 답하세요. 네. 좋아요. 이 권리를 생각하며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테이블을 뒤집었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러니까 전환점인가요? 미국 사람들이 테이블을 차려놓고 다가오는 행사, 코미디 행사에 대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캠퍼스에 인종차별주의자가 연설하러 온다고 해서 저는 그들의 테이블을 뒤엎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죠. 저는 그게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곤란해질 걸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테이블을 또 뒤엎는 게 지금 학생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당신은 여기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온 거죠. 테이블을 뒤엎을 때도 학생들을 돕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뒤엎는 게 어떻게 학생들을 돕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선전물을 나눠주면서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종이 읽거나 받을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고 당신이나 당신 친구, 주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예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 물건을 보러 가고 싶은 건 다른 사람들이니 꼭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슈퍼볼 보자고 초대하면 같이 볼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스포츠 좋아하세요? 가끔 친구들이랑 슈퍼볼을 보긴 해요. 네, 그런 건 해요. 알겠어요. 저와 같은 음악 좋아하세요? 콘서트에 초대하면 오실 건가요?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물론이죠. 네, 바로 그 예시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치 문양을 들고 있는 콘서트에 갈 건가요? 그런 짓 안 하죠.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공화당 단체 채팅방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당신은 무질서 행위와 재산 손고의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어떤 재산이요? 테이블이요. 제가 그걸 부쉈나요? 저는 그냥 뒤집기만 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당신이 부셨어요. 아, 미안해요. 그래서 법정에 출두해야 해요? 알겠어요. 좋아요. 11월 11일 블루밍턴 법과 정의센터에서 열립니다. 알겠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12월인가요? 아니면 11월 11일인가요? 12월입니다. 11월 11일입니다. 11월 5일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네요. 11월 5일 블루밍턴 법과 정의센터입니다. 네.
이것들이 당신 사본입니다. 아래에 법원 날짜, 시간, 장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잠깐만요. 법과 정의센터의 주소가 어디에 있죠? 네. 날짜는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ou need to knock this off, Eric. 이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네. 당신은 IHU 직원이군요. 여기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신은 무질서 행위로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경찰관님.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사팀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것도 아마 아직 인사팀으로 전달되는 중일 거예요. 맞죠? 아마도요. 네. 대릭은 처음이 아니에요. 이틀 전 조사관과 대화했고 소셜미디어에 의심 게시물로 형사들 앞에 있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모든 계정에 올렸던 게시물인데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FBI가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대표적인 예시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나치가 싫어요. 저는 누구도 죽이고 싶지 않고 죽여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죽이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 형에게 실제로 결국 저나 다른 사람 중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이미 충분히 즐겼어요. 어린 시절과 대학 생활 모두 즐거웠거든요. 파시스트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파시스트가 악하다는 사실에 대해 조용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 관심을 끌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해요. 걱정된다면요? 제가 바로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사람들이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한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럼 폭력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아이스 요원들은 어떻죠? 저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이 그들을 막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들이 캠퍼스에서 사람들을 폭력으로 위협해도 당신은 막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연방 요원으로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연방 요원으로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일은 마스크를 쓰고 표시 없는 차량을 운전해서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납치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하러 왔어요. 좋아요. 얼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래. 아, 세상에. 이게 바로 내가 FBI에게 얘기했던 부분이야. 내가 FBI에게 말했던 거랑 관련된 거야. 내가 소셜미디어를 대하는 방식은 거의 퍼포먼스 아트처럼 접근해. 그리고 똑같이 그래 내 말은 같은 분위기야. 그치. 그래서 이건 내가 아이스밴의 타이어를 터뜨리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아이스밴에는 뒤에 사람들이 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는 이미 다른 것들에 대해 얘기했어. 응, 나도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올렸어. 하지만 그래. 이건 내 사진이야. 왜냐하면 나는 뭔가 알아볼 수 있는 걸 올리고 싶었거든. 내 얼굴 전체를 올리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알아볼 수 있는 걸 올리고 싶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내 계정이 해킹당한 게 아니라 내 것임을 알게 하려는 거야. 그게 바로 이게 더 효과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나치나 파시즘을 막는 데 있어서 말이야.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왜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 이미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 나는 트루의 큰 인물이었던 트렐라 커크를 쏜 남자를 만났어. 하지만 그를 쏜 남자를 직접 만나진 않았어. 맞아. 하지만 맨 위에 찰리 커크우드. 잘 말했다. 더 울어봐라. 매일 팔레스타인에서는 수백 명의 연약한 아이들이 죽어간다. 찰리 커크는 그들의 고통을 지지하려 목소리를 냈다. 그게 그의 표현의 자유이고 내 표현의 자유는 이것이다. 나 데레게스 로페즈가 그를 죽였다. 내가 찰리 커크를 죽였다. 그래,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표현의 자유니까 뭐든지. 내가 찰리 커크를 죽였다. 사실이 아니다.
내가 말했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건 아니다. 맞아. 아니, 그런데 좀 걱정되긴 해. 그래, 이해해. 오늘 왜 나를 데려가야 했는지도 알아. 그래서 화난 건 아니야. 너는 내일 하는 거고 이건 네가 걱정할 일 맞아. 너랑 면담도 했고 이제 알잖아. 나는 진심으로 그런 말 한 게 아니야. 누구에게도 캠퍼스에서도 위협이 아니야. 나는 일리노이와 미국 모두의 위협이 아니야. 나는 그냥 정말 화가 나. 내가 보고 있는 것들 때문에 속상할 뿐이야. 나는 이 감정을 풀 데가 없는 것 같아. 이건 FBI에도 말했어. 가끔 내가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 올릴 때 나는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실제로 그런 걸 믿지도 않고 가끔 내가 이런 걸 온라인에 올릴 때 거의 토하는 기분이야.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물론 생각을 하고 올리긴 하지만 그래도 토하는 느낌이야. 왜냐하면 내가 보는 모든 정치적인 곳에서 정말 역겨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진짜 혐오스러워. 난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괜찮은 작은 직업을 가지고 싶어. 그냥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 마당에서 살고 싶어. 내 집에는 마당이 있고 강아지랑 컴퓨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젠가는 여자친구나 아내도 있었으면 좋겠고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 뭐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 그냥 알잖아. 그냥 그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뭔가 사람들을 겁줘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 역할을 하려면 누구도 자신이 믿고 싶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겁주거나 강요받아서는 안 돼. 난 강요하지 않고 그냥 올릴 뿐이야. 알아. 하지만 내 말대로 넌 직접 폭력은 아니어도 암시하며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잖아. 허세처럼.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위협하면. 나도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로는 싸울 수 없어. 난 정말 못하겠어.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는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없어. 아니, 왜냐하면 그들은 선의로 대화하지 않으니까. 찰리 커크처럼 말이야. 맞지? 그의 전부는 우리 차이에 대해 좋고 정상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거였어. 그게 그가 다시 하고 있다고 말한 거야. 그게 그가 하고 있다고 말한 거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그는 정말 악랄한 말을 할 뿐이다. 그리고 그는 그걸 영상으로 편집해서 넣곤 했어. 그는 대학생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든 부분만 골라서 편집하고 마치 자기가 엄청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온라인에 올렸지. 사실 실제로 그가 올리지 않은 대부분의 영상에서는 대학생들이 오히려 그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그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가 더 이상 없다는 게 나는 기뻐. 이렇게 말하는 게 기분이 좋진 않지만 나도 주장해. 온라인에서는 더 심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난 그런 감정이 싫어. 정확히 그 사람이 무슨 나쁜 말을 해서 네가 이렇게까지 속상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 사람이 흑인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직업을 가질 만큼 멍청하다고 했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오직 다이버시티, 에퀴티 앤드 인클루션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했어. 그 사람은 트랜스젠더는 그냥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고 트랜스젠더가 아니게끔 강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어. 그 사람이 트랜스젠더들이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 형사는 데릭에게 그의 게시물이 테러 위협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너 진짜 내가 이 일로 체포될 거라고 생각해? 내가 모두와 얘기해본 바로는 알다시피 우리 경찰서장님이랑 FBI 요원들이랑도 얘기해봤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게 이게 경고로 안 느껴져? 아니면 이건 자주 보는 거잖아. 최근 사건들 때문에 훨씬 더 자주 보이고 그리고 최근 사건들 때문에 정말 걱정돼. 트레일러 커튼 사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위협 평가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우리 캠퍼스에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알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모두와 얘기해봤는데 이건 거의 테러 위협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도 나치나 파시스트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당신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방식도 사람들에게 특정한 길로 가라고 위협하는 거잖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저를 위해 뭔가 하라고 위협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그게 제 일이잖아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제 일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지만 당신은 총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저는 안전 때문에 들고 다녀요. 하지만 저는 안 그래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총이 없고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제가 당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제가 맞나요? 자유롭게 떠날 수 있나요? 떠나고 싶으시면 자유롭게 떠나셔도 됩니다. 10월 20일까지입니다. 대리게 테이블 뒤집는 영상이 바이럴되며 더 많은 사람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받고 그 게시물은 이미 FBI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친구? 다들 뭔가 아는 것 같아.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나는 온라인에서 페르소나를 유지하고 있지만 폭스 뉴스에서 내가 그렇게 크게 주목받을 줄은 몰랐어. 정말 미친 일이었고 난 벅찼어. 나는 내 페르소나를 좀 진정시키려고 반응하고 있는데 상황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 내가 올리는 많은 의견들이 꼭 내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의견들을 올리는 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것들이 많은 위험한 문제들을 불러오고 내가 사람들을 겁주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자주 사과해. 하지만 이건 내가 꼭 해야 한다고 느껴. 표현의 자유든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든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그런 이유야. 문제 없어. 하나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사건에 대해 묻고 싶어. 알겠어. 좋아. 묻기 전에 미란다 원칙을 읽어줄게. 존슨 말이 맞아. 응, 이미 들었어. 알겠어. 하지만 이건 새 사건이야. 어쨌든 내가 읽어줘야 해. 그래서 맥클린 카운티 공화당이 전자 괴롭힘 협박을 방금 받았어. 아, 그래.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아무도 협박한 적 없어. 그리고 맥레인 카운티 공화당 이사회에 있는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내가 올린 글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누군가 그걸 보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나는 누구에게도 괴롭힘을 부추기지 않고 나도 하지 않았어. 그를 괴롭히지 않았어. 알겠어. 내가 방금 블루밍턴 피스 리포트를 봤는데 그들이 너라고 의심하더라고. 아무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일 때문이겠지. 그래. 그리고 내 온라인 연락처도 있었고 네가 공화당 자원봉사자로 등록했다는 것도 있더라. 그건 그게 오래전 일이야. 잘 모르겠어. 나는 기술적으로는 공화당에 등록되어 있지만, 그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게 한 4년 전 일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소셜 미디어 게시글을 그냥 베껴서 올린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가 말하는 걸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아니, 이건 통화였던 걸로 알아. 아, 그래. 나는 그런 식으로 전화하지 않아. 그들은 수요일에 있었던 공화당 행사와 그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 수요일 시간도 그래. 22일. 오늘 밤에 행사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수요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게 그거야? 몰라. 무슨 행사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행사는 모르고 여기서 하는 우리 행사만 알아. 캠퍼스에는 항상 뭔가가 있어. 거기에는. 내 성이 그거였나요? 그렇게 말했나요? 주장했나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성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에서 알던 사람들이라 해도 가까웠던 사람은 생각이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화드린 또 다른 이유는 전환점 때문입니다. 처음에 당신이 테이블을 뒤엎었던 그 사람들이 그 일로 고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 그렇군요. 그게 영상으로 녹화됐던 그때와는 별개의 혐의인가요? 네, 금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 말인가요? 네, 맞아요. 금요일에 있었던 거요. 네. 네, 그래서 당신이요. 네, 그건 제가 알기로 존슨이 발행한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 일 이후에 그와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전거네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혐의 때문에 그 온라인에 올라온 것들 때문에요. 오늘 당신은 체포되어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구금되냐고요? 판사를 만날 때까지인데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 판사를 만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11월 어느 날에 이 일로 판사를 만난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그게 첫 번째 혐의였어요. 아, 그래서 두 번째 혐의가 더 빨리 진행되네요. 두 번째 혐의라서 그렇군요. 그리고 두 사건이 서로 아주 가까이 있고 또 온라인 관련된 모든 다른 상황들도 있어서요. 첫 번째 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 효과가 있었군요.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합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통화는 아니었어요.
전화 통화로는 아니에요. 그게 당신이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네,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전화로 협박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테이블을 뒤엎는 쪽이에요. 당신은 좀 더 적극적이죠. 아니요, 적극적이진 않아요. 온라인 페르소나 특징이 화난 듯 보이지만 사실 치와와 같거든요. 실제 생활에서는 최대한 수동적이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 온라인 페르소나는 화가 나 있죠.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화가 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왜 테이블 위에 올려놔? 전환점에서 왜 그걸 뒤집어? 터닝 포인트 테이블. 저는 제 의견이 아주 강하고 터닝 포인트가 하는 많은 일에 동의하지 않아요. 조직으로서 저는 학생들에게 악감정이 없어요. 그들이 조직에 가입한 건 실수였고 캠퍼스에서 신념을 대표하려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요? 그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이 그래 표현의 자유, 나도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지지해라고 말하죠. 저도 그걸 좋아해요. 하지만 터닝 포인트는 좋은 조직이 아니에요. 이 학생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이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비폭력적으로 그런 일을 막으려 해요. 테이블을 뒤집은 것도 일부러 망가뜨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그냥 테이블을 뒤집어서 대회를 망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누가 그걸 막으려고 했거나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치 않게 테이블이 이상하게 움직였죠. 저도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만약 상황이 반대여서 누군가 와서 당신 테이블을 뒤집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도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원들도 기분이 나빴겠죠. 네,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알겠어요. 대리기 약간 후회하는 듯 보이긴 했지만 이 모든 걸 온라인 페르소나 탓으로 돌렸지만 그는 결국 형사 고발되어 구치소로 이송됐어요. 압류 물품은 치워도 돼요. 올려놔요. 내 다른 유니폼 자물쇠의 줄을 2번 잠글 열쇠를 찾고 있어요. You're okay. Okay. We go this way. 야, 여기로 다시 올 거야? 수갑 열쇠 가지고 있어? 응, 내 건 제복에 있어. 그리고 난 그냥 그의 수갑을 이중 잠금해야 해. 오, 그냥 한 번만 봐. 응, 난 그냥 이중 잠금만 하면 돼. 겨우 13개야. 너가 대립국은 보여줬으니 난 멈출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앉으려고 할 때 내가 이걸 이중 잠금하지 않으면 이게 잠기지 않으면 이게 조여져서 네 손목을 다치게 할 수 있어. 이게 미끄러짐을 막아주는 거구나. 그래, 이게 손목이 다치지 않게 막아줘. 교육? 내 책을 어디에 뒀지? 아, 여기 있네. 야. 내가 머그샷도 찍게 되는 거야? 응, 내가 머그샷도 찍게 되는 거야? 그래? 오, 와우. 내가 널 계속 가둬야 할 것 같아. 네. 그래서 내가 널 붙잡는 거야. 그래. 내 차가 바로 여기 있는 주차장이 저긴 것 같아. 그래? 응, 아마도 저 사람들이 내게 딱지를 끊고 있는 거야. 거기 주차하면 안 됐어. 표지판을 못 봤어. 거긴 교직원 전용이야. 아, 너 교직원이었지. 아니야. 나 교직원이지만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야. 서류 작업도 아직 못 끝냈어. 아,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22년 티켓입니다. 고마워요. 봐요, 저 사람한테는 이미 줬잖아요. 그 사람들 빠른가 봐요.
네. 그 사람들 빠르네요. 운전면허 연습증 땄을 때 딱지를 몇 번 받았는데 실수였습니다. 좌석. I put my hands up front. 아니요. 대릭이 체포된 후 그는 대학에서 일자리를 잃었고 이제는 자유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온라인에서 대통령을 위협한 혐의로 재구금됐습니다. 변호사는 그가 폭력적이지 않았고 대통령 해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판사는 데릭 로페즈가 구체적인 경고를 무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까지 그를 계속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폭력 전력이 없었지만 이번 사건에는 강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일리노이 중부지방 연방검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데릭 로페즈는 유죄 시 최대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의 이번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